내린 날짜가 바로 1월 5일이었습니다. 같은 시기 조선은 잔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이 4.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긴 것을 보면서 과거 그 임진년 때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이 4.11 총선에서 우려된 것과 달리 그나마 보수세력이 결집을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결집하신 거죠.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결집을 하셔서 기회주의 웰빙 정당이라고 하는 이 새누리당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뭐 말이 압승입니다. 그리고 나서 또 북한의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당시처럼 조선건국 200주년 선조대왕 즉위 25주년 경사가 두 개 겹친 거하고 아주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4.11 총선 다음날 저한테 여기저기서 선배님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여기 그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있었냐면은 기분이 좋으시니까 아마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. 박근혜 의원이 6.15 공동선언하고 1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도 그렇게 발언한 데에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무조건 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뭐 그건 다 좋은데 6.15 선언, 14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폐기한다는 발언을 하면 제가 찍을 의향은 있는데 이 문제는 6.15 선언, 14선언 존중한다라고 얘기한 얘기는 박근혜 의원 본인이 폐기하겠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한 표 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4월 14일 총선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의원의 이런 그 이념적인 문제를 비판하셨던 저희 그 몇몇 선배분들이 4.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박근혜 의원이 6.15 14선언 존중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바뀌는 걸 보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세상을 좀 참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. 종북 세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지만 그 종북 세력을 또 과소평가해서는 더 안 되겠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다시피 앞에서 거물급 종북 인사들이 대거 그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문성부의 그 100만 빌라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신입 회원들이 가입해서 지금 한 18만 명까지 됐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회원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. 100만 빌라라는 그 홈페이지는 총선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선까지 다 겨냥하는 것입니다. 손자병법을 쓴 손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사소한 방심에서 환란이 생기고 용맹을 뿅내고 있으면 비겁한 자가 나타나고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약함이 나타나게 된다. 방심, 태만, 안심은 모든 장의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선배님들 조금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새누리당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제 누차 말씀드립니다. 19대 국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의나 대선을 염두에 둔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. 먼저 첫째, 4.11 총선에서 종북국회가 막았지만 상당수 종북의원들 당선됐고 특히 그 북한의 지하당 출신 과거공안 사건 연루자들, 간첩단 사건 연루자, 또 한 총련 대의원 출신, 천안 폭침 부정자, 국회 체육관 주적자 등의 종북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. 두 번째, 그나마 대한민국 가치에 투철하고 전투력을 갖췄던 새누리당 인사들이 이번에 공천에서 전부 배제됐고 총선 본선에서 대거 탈락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애국적인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그 150석 의석수와 다르게 정당 득표율에서는 새누리당보다 야권연대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. 이게 이번 총선이 대선이었다고 했으면 새누리당이 지는 거였습니다. 전국 득표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는 뭐냐면
여야 대표 선수로 상징되어 있는 박근혜, 안철수라는 사람, 여전히 박근혜 씨가 안철수에 밀리고 있습니다. 한국 리서치가 4월 15일에 조사했던 그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46.3%,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49.7%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총선에서는 이겼지만 이 종북 세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노총, 전교조, 또 한국대학생연합이라는 그 기층 조직을 통해서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특히 그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외피를 걸치고 활동 중이기 때문에 학술, 문화, 예술, 언론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종북 세력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 그 종북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여론 생성 메커니즘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뭐냐면 80년대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전개해온 그 종북적인 학생, 노동, 교사, 언론, 시민, 문화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총선에서 얻은 제도적인 공간, 즉 한나라당, 새누리당의 그 많은 의석수가 우리 사회 저반에 뿌리를 내린 그 종북 세력 영향권을 어떻게 보면 더욱 강화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총선 이후에 드러난 이런 그 불안 요소까지 이게 겹쳐버리면 이중적으로 12월 대선이 재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제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는 0.0001%의 그 나쁜, 좋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뭐 개인적으로 비관적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. 한나라당 2007년 대선 승리를 반면 교사,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소위 말하는 박근혜 의원이 이 대세론에 지금 또 취해 있는 것 같은데, 경제는 물론 정치 역시 그 경쟁 없이 독점은 모든 사람에게 좋지 못합니다. 당시 국민적인 관심이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박근혜의 대결이었는데, 당시 그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나마 당선이 돼서 종북 성향 대통령이 나온 것은 맞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2002년, 그리고 97년 한나라당 패배의 원인이 바로 이 이회창 씨의 독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. 당시에 이회창 대선이 굳어지다 보니까 이회창 씨고 어차피 대통령 될 건데 뭐 하면서 언론이 다뤄야 할 이슈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 종북 세력 영향권이 더 커진 상황에서 지금 튀어나오는 이런 박근혜 의원 대세론 이런 것은 국민의 관심을 떠나게 할 일종의 도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새누리당 내부의 그 치열한 경선이 박근혜 의원 본인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그 김문수 의원 그리고 정몽준 등 그나마 조금 좀 보수적인 컬러가 있는 그 대항마가 나온 것이 박근혜 의원 본인에게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. 그 선명한 보수 경쟁을 하는 거면 뭐 박근혜 의원한테도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투게 될 쟁점이 좌파가 만드는 복지 문제, 그 분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, 그리고 이와 연결된 안보 문제, 그리고 종북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로 끌고 간다면 반드시 이 대선에서도 이 흥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저는 그래서 이런 가장 좋은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조갑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의 유통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종북 세력은